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했었는데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일어났던 이슈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각 국가마다 갑론을박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자, 그리고 사회적 봉쇄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협조와 함께, 그리고 그 협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 제도, 그다음에 페널티 이런 것들이 좀 부수적으로 들어가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형태로 우리 진행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국가의 공권력이 아주 스트롱하게 적용됐죠. 그래서 집 밖에 못 나오게끔 어떤 개인의 집인데 그 집 바깥을 나무 판때기로 문을 못 열게 막아놓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가 큰일 날 일이죠. 바로 그런 형태로 공권력으로 코로나19를 박멸하는 형태로 갔다면, 각 국가마다 이렇게 나름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해법을 제시했었는데요. 스웨덴은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해법을 제시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집단 면역이라는 거예요. 뭐냐? 누구가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걸리게 돼서 그 중에서 누군가가 자연 면역 체계를 갖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 전체 우리 공동체가 이런 자연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맥락인 거죠, 일종의. 자, 그러면 스웨덴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집단이 다 같이 백신을 맞거나 집단이 다 같이 공동체니까 서로 간을 희생을 하면서 다 절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도 있었는데, 자, 그 이유는 집단 면역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드리면,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은 아주 저렴해서 무상과 가까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스웨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주재원들, 아니면 코트라 직원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직접 나눠보면요, 공짜인 이유가 있죠. 왜요? 의료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았고 굉장히 후진적이고, 그리고 의료로부터 뭐 적절한 서비스를 제때 받기도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애가 갑자기 복통이 있거나 운동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데 고열이 일어났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을 찾아가 보면 그 병원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애가 열이 많이 끓는데 지금보다 열이 더 높아지면 그때 다시 오세요 라든가, 아니면 부모로서 애가 이렇게 퉁퉁 부어서 골절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봐도 골절인 것 같은데요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또는 의료 체계로서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서비스를 적시성 있게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너무 공적인 영역으로 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손님이라도 더 받아들여야지, 내가 여기서 이빨 치료 제일 잘하는 의사는 이 동네에서 나라는 소문 들어야지, 이러한 뭐랄까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배워서 시술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덜한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환자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는 것이 나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크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들을 꺼려하게 되죠. 그리고 6시 땡 치고 나는 퇴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시 언저리에도 손님들이 있으면 그 지금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까지는 다 시술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7시 좀 안 돼서 퇴근하는 병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분명 6시 좀 넘으면 환자들 대기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지금부터는 신규 접수는 안 돼요, 지금 오신 분들까지만 저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환자분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은 기존에 다 접수증 끊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시네요, 내일 다시 오세요 가버립니다. 왜? 그게 내 수익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누리러 왔었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는 그 의료 시스템으로 지원을 받아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나름대로 케어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그건 공동체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보편적 복지라는 건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뭘 제공해야지만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올 줄을 몰랐던 상황에서 당연히 스웨덴은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어느 동네, 어느 연령대 어떤 사람들 먼저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음압병동에서 나름대로 케어받을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선착순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국가에서 순번을 정한 거에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스웨덴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체가 동일하게 이러한 위협,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동체적인 사고는 뭘까? 누가 선별적,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는 누구 한쪽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럼 뻔하네. 어떻게 한다? 모두 다 집단적으로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노출이 돼서 그중에서 우리가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료의 하나의 이론으로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가자라고 결정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스웨덴인들과 주로 회의를 해보거나 얘기를 해보면 그들의 집단 어떤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다 생각해야 되니까 노약자 먼저 하시고요. 누구 먼저 하시고 저희 청장년층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우린 공동체다. 우리가 다 하나인데 그렇게 일부만 제공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안 되지. 이런 주의가 더 가까웠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집단 면역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진 못했죠. 그래서 스웨덴의 의료의 가장 전문 분야로서 최고 높은 사람이 결국은 본인이 독일의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 집단 면역을 통해서 어떤 전염병이 박멸된 역사적인 사례는 사실은 없다라고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스웨덴 역시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지 말고 마음대로 학교 다니고 마음대로 운동장 뛰어놀고 마음대로 극장 가라라고 했던 것을 상당 부분 바꿨죠. 그래서 사회의 상당 부분이 절제되고 억제되는 형태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데 처음에는 저 길을 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